안녕하세요. 양평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경제 첫 번째 수업 영상입니다. 1학기에 배운 내용을 상기해 봅시다. 첫 번째 대단원인 경제생활과 경제문제에서 경제생활과 합리적 선택을 배우며 기회비용을 학습했습니다. 경제문제의 해결 방식에서 시장경제체제를 학습했고, 경제주체의 역할에서 시장에서의 가게, 기업, 정부의 역할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대단원 시장과 경제활동에서는 시장경제체제의 가격기구의 작용에 대해 배웠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수요와 공급이 작용하는지 원리를 학습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언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배웠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 균형이 형성됨을 배웠습니다. 시장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져 경제 문제가 해결되며 시장의 개별 가게, 기업, 정부의 활동을 주목하는 것을 미시경제라고 합니다. 1학기에 배운 시장 균형은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과 균형을 배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시장 균형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배운 것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의사를 조정하여 자원이 필요한 곳에 넘치지도 모자라지 않게 공급됩니다. 시장의 자원 배분이 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시장 실패라고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고도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데 실패하면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이는 1학년 통합사회에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균형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생산요소란 재화와 서비스, 화면 오타입니다. 즉, 경제활동의 대상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입니다. 노동, 토지,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는 소비자들이 효용 극대화를 위해 소비하는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실물로서 생산재라고도 합니다. 기업이 이처럼 최종 소비재 생산을 위해 생산재를 구입하는 행위는 소비활동이라고 하지 않고 생산활동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합시다. 생산요소 시장에서 생산요소를 수요하는 주체는 기업이고,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주체는 가게입니다. 생산요소 시장에서의 실물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실물이란 기업이 만든 생산물 또는 생산요소와 같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화폐는 그러한 실물을 거래할 때의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실물과 화폐를 교환하는 거래를 하니까요. 그래서 가게가 실물인 노동, 토지, 자본을 생산요소 시장에 공급합니다. 그에 대해 기업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서 지대를, 자본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자본은 기계 그 자체라기보다 자본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의 거래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업이 제공한 대가는 화폐로 제공됩니다. 이는 곧 가게의 소득이 됩니다. 오늘은 생산요소 시장 중에서도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균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먼저 70종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동일하게 생산요소 시장에도 적용됩니다. 이전에 배운 것처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은 노동의 가격인 임금과 노동에 대한 수요량이 반비례하여 임금이 높아질수록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자의 수가 감소하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 노동시장에서도 임금과 공급량은 정비례하여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나타납니다. 노동의 수요자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한 명 더 추가적으로 고용했을 때 그 바로 전 노동자에 비해 마지막으로 고용된 노동자가 산출하는 결과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노동자가 많을수록 노동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한계 생산의 법칙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기업이 노동자를 한 명 더 고용할 때마다 그 마지막으로 고용된 노동자에게 기업이 최대한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의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이 나타납니다. 노동의 공급자는 가게입니다. 가게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노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가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상승하였는데도 일하지 않는다면 여가를 즐김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임금, 즉 여가 시간의 기회 비용이 커집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임금이 높아질수록 여가를 선택하기보다 일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이 나타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은 그림처럼 나타납니다. 노동 공급 곡선과 노동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됩니다. Wait a minute. 이제 나오는 노동 수요 변화 요인과 노동 공급 변화 요인을 교과서에 잘 필기해 두세요. 다음으로 임금 이외의 요소가 변화하여 노동 수요 곡선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즉, 노동의 수요 변화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동 수요는 생산물 시장에서 파생된 수요라고도 합니다. 70쪽 왼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노동의 수요는 기업이 생산량을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상품의 생산량을 늘리면 이를 위해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해 노동의 수요도 증가합니다. 첫 번째 노동 수요 변화 요인은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즉 생산물의 가격입니다.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이 공급하고자 하는 생산물의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이에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기술의 진보입니다. 기술이 진보하면 기업의 생산물 공급이 증가합니다. 보통은 노동의 수요도 증가하나 AI 기술과 같이 노동 절약적 기술이 진보한다면 노동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다음으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 사례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여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거나 생산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로 생산직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노동 공급 변화 요인 두 번째로 인구 변화 혹은 이주민 수 변화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거나 이주민이 유입한다면 노동시장에서의 공급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거나 이주민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다면 노동 공급이 감소합니다. 70쪽 아래의 자료입니다. 유명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까요? 그들도 회사에 고용된 일종의 노동자입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본 영상을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먼저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는 그림과 같이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형성됩니다. 지금 나타낸 알록달록한 수직선은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한창 잘 나가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 같이 탁월한 예술적, 신체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누구와도 대체 불가능한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에 적은 수준에서 노동량이 고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림과 같이 완전 수직선의 노동 공급 곡선은 거의 없죠. 이러한 노동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면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인기가 더 높아져 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그가 받는 보수 수준은 그림과 같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생산 요소 시장 두 번째는 금융시장입니다. 교과서 71쪽입니다. 금융시장이란 자금이 융통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에 대부자금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기업은 생산 요소인 자본을 구입하기 위해 가계로부터 자금을 빌리게 됩니다. 기업은 자본을 빌린 대가로 빌린 원금과 더불어 가계에게 이자를 지불합니다. 즉, 자금의 가격은 이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율은 빌려준 원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이 이자율이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과 관련된 가격인 것입니다. 기업은 자금의 수요자입니다. 기업은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짓는 등 자본재를 구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자본재를 구입하여 생산 과정에 투입하는 것을 기업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금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에게서 빌린 자금으로 투자합니다.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자금을 빌려서 자본재를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자금의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즉, 우하향하는 자금 수요 곡선이 나타납니다. 자금의 주요한 공급원은 가계의 저축입니다. 소비자들이 현재의 소비를 자제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여기에 이자가 붙어 미래에 더 큰 금액을 소비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은 미래에 받게 될 돈이 많아지게 되므로 자금을 더 많이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에 우상향하는 자금 공급 곡선이 나타납니다. 자금의 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도 자금의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자금 시장에서 자금의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이자율과 균형 대부자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교과서 71쪽 아래 탐구 활동을 잠시 풀어보세요. 가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자금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금의 공급이 증가하면 자금 공급 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균형점도 이전과 달리 이동합니다. 필기하세요. 나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소비자들의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기업은 전보다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자금을 더 빌리려 하고 자금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자금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균형점이 이동합니다. 스스로 그립시다. 다 상황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부동산을 사려고 돈을 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자금 수요 곡선이 초록색 그림과 같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균형점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가부터 다까지 상황의 변화를 교과서에 정확하게 그래프로 정리하세요. 그래프로 정리를 다 했다면 그래프 오른쪽 칸에 다음과 같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오늘의 수업 영상은
오전 10시에 바로 닫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과제는 교과서 70쪽의 스포츠 선수의 노동,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교과서 71쪽 탐구 활동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2학기 과제 제출방에 9월 2일 학번, 이름의 제목으로 사진을 찍어 제출해주세요. 참, 과제는 아니지만 교과서 70쪽의 노동 수요 변화 요인과 노동 공급 변화 요인을 잘 필기해 두세요.